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고 직장 그만두지 마라. 그렇죠. 보통 요새는 파이어족 이래가지고 때려치고 은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오늘은 조금 반대로 꾸준히 다녀라. 끝까지 다녀라. 그렇죠. 내보내기 전까지 계속 다녀라. 이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가 카일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얼굴 마스코트 처리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재지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직장인으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얼굴 오픈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마스코트 처리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후랭이님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후랭이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네.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네. 실제 이제 후랭이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유명한 투자가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좀 결이 다르죠. 저는 뭐 전업 투자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뭐 대단한 투자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있죠.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제가 회사 생활을 그래도 20년 이상 하면서 투자도 20년 이상 했어요. 계속 주식하고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의 상승장과 한 번의 하락장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어떤 사람 보면 100채 정도 사는 사람도 봤어요. 매일 계약서 쓰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장기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성과가 나름대로 좋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다가구, 토지, 꼬마 빌딩 이런 식으로 경매, 재건축, 재개발 종류별로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 안전한 투자 그런 거를 좀 지향을 합니다. 99년도, 2000년도 이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나왔잖아요. 기요사키. 네, 그리고 제가 90년대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IMF가 있어가지고 네. 97년도에 제 또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실 지금 나와가지고 뭐 네. 저는 사실 이제 되게 미미하고 대단한 투자가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 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97년도 IMF 그때 이제 좀 힘든 거를 겪고서 그리고 내 집에 대한 절실함 이런 걸 이제 느껴가지고 그리고 또 대부분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정말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실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처음에 종잣돈 한 1000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직장 생활 하면서 바로 집을 사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빌라나 뭐 전세 막 이런 걸 알아보다가 제가 그 당시 직장이 여의도였는데 2000년도였죠. 여의도였는데 여의도랑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정말 임장을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천 역곡 쪽 가가지고 역곡이 이제 1호선이 오면은 대방 와서 또 한 번 갈아타면 여의도까지 오기가 쉽겠더라고요. 부천 역곡 근처에 정말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20대 그때 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 시작을 전세로 안 하고 전세는 월세로 안 하고 갭 투자를 그때는 갭 투자라는 용어도 없었죠. 계약을 하고 근데 그 계약을 제가 그냥 가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임장을 하고 부천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인 남양주도 가고 혼자 저는 회사 끝나면 미친 듯이 임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 근로소득을 투자소득으로 바꿔야 되고 불로소득으로 바꿔야 되고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일찍 시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꼭 그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책, 재테크 책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투자는 복리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천에 이제 그 아파트를 계약함으로 해서 제가 20대 때 부동산 업자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경험을 얻었고 그리고 명도를 했고 그 다음 해에 그분이 안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세입자분이 대출 받아서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도 제가 써보고 법무사 미팅도 하고 대출도 받아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그 당시 다 했어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저한테 자산이 됐죠. 나중에. 그 투자는 성공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첫 투자부터 일단 상큼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걸 사고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입주를 하고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종잣돈을 계속 모아서 이제 다음 투자를 또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부천으로 갔기 때문에 부천에서 또 지금하고 달라요. 청약이. 그때는 집이 있어도 1순위였어요. 하지만 서울에 있었으면은 아마 제가 청약 못 받았을 거예요. 서울은 경쟁률이 셌거든요. 근데 부천에 갔기 때문에 부천에서 또 청약을 또 당첨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는 또 프리미엄 받고 팔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랑 이 돈 합쳐가지고 서울로 오게 되고 서울에 올 때는 9호선 가급적이면 그땐 9호선이 없었거든요. 생긴다는 얘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9호선 예정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9호선 예정지를 또 회사 끝나면은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어디로 살까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강서구 쪽으로 결정해서 강서구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재테크 책이 많이 나왔어요.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또 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닥터 아파트 부동산 114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또 책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읽으면은 경매를 하라 그래가지고 경매도 제가 2000년 초반에 어릴 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경매 공부도 하고 상가
토지 이런 거 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해요? 그때는? 지금은 정말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 나이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2000년대 그때는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그때는 그냥 책 읽다 보면은 책에서 이제 또 책 쓴 사람들이 홍보하잖아요. 뭐 어디서 배웠다 아니면 뭐 어디 어디 학원? 어디 학원 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거기 가는 거고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렇죠. 또 유명한 책 쓰신 분들은 그 책 읽고 거기 가서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수강생들하고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집에도 들어가시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36세 뭐 어쩌고 저쩌고 아, 했던 예, 예, 그분이 맞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빌라 무슨 왕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빌라 무슨 왕. 예. 출발이 좋으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잘 된 건데요. 중간에 빠그라진 거 이런 건 없으세요? 고생 많이 했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특히 뭐 저는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주식도 열심히 하거든요. 네. 전 주식 부동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잃었죠. 그리고 부동산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지금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아파트가 마음 편하고 좀 쉬운 게 주거용 부동산은 망하진 않거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토지나 상가 잘못 사면은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회사 생활하면서 뭐 누가 좋다 그래서 경매 받아가지고 상가나 토지 경매 받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복합 쇼핑몰에 있는 5층에 있는 이런 상가 이런 게 분양가가 2억이었는데 제가 한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2억짜리를 1,000만 원을 받으니까 되게 잘한 것 같았는데 관리비가 보니까 뭐 한 1,500만 원 정도 밀려 있고 관리비 안 내려고 협상했는데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팔리지도 않고 1년 넘게 공실이고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하는데 신경이 무지 쓰이죠. 그런 것도 고생이죠 사실. 그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나중에 처분을 다 했어요. 뭐 항상 좋지만은 않았죠.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 후배들이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투자를 하냐. 고생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고생은 다 하는 건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을 키우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생은 다 있어야죠. 고생한 얼굴이 아닌데 전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얼굴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직장인 투자자로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 첫 번째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회사 생활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투자보다 회사 일이 먼저예요.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임장 가야 되는데 회사 일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회사 일이 먼저인 거고 가끔씩 이제 이제 근무 시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사람들 생각 많이 하고 실제 일도 하잖아요.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끼치는 거고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네. 진짜 고리타분하다. 너무 고리타분하죠. 근데 중요한 게 투자를 잘하고 자산을 모으려 그러면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인 재테크가 되게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꾸준히 월급이 들어와요. 이 월급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도 늘어나니까 더 오랜 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후랭님은 정말 대단한 게 그거를 끊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뭘 고생이에요. 잘 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가들은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투자하려고 너무 아둥바둥 하려고 온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은 회사 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회사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제 책에도 있는 얘기인데 뭐 직장인 재테크에 대해서 5단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가 종잣돈 모으기. 이 종잣돈을 아빠 엄마가 주면 좋은데 아빠 엄마가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굉장히 괜찮은 거죠, 이거는. 회사 가면 또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친구도 사귀고 네. 점점 회사 생활이 나이가 들면서 편해져요. 어릴 때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직급이 올라가면서 회사 생활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괴롭히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또 안 그래요. 이게 세대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종잣돈을 모으는 게 첫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개인 재무상태표 쓰는 거, 가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 세 개를 좀 만들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돈을 모으기 전부터 가계부 쓰는 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가계부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하면은 그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 현금 흐름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매달 말에 개인 재무상태표로 정산을 해요. 회사에서 정산하듯이. 그리고 이제 3단계가 투자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투자 공부하는 건 요새 너무 쉬워요. 너무 많은 좋은 책이 있고 너무 많은
좋은 콘텐츠, 유튜브,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 번째가 공부만 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투자 실행의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안전한 거니까. 네. 다섯 번째 단계가 투자를 지속하는 거. 투자 지속하는 단계는 뭐 세금을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재구성하고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런 게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보가 많아서 공부하기가 되게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먼저 요새는. 우리 직장인 투자가들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도 뭐 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투자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기본적인 건 다 아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 진짜 막 전문가들보다 막 더 알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뭐 GTX, 세금, 그 모든 막 그 경전철 노선 다 알려고 그러고 세금도 그렇고. 교통망. 아, 그거 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약간은 포기를 하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네. 얘기가 될 정도면은 되는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에서 직장인이 제일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간 배분과 그렇죠. 그런 에너지, 예. 그다음에 수면 부족 항상 시달리는 게 또 가족들도 있고요. 시간 배분이나 이런 에너지 소비를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세요? 직장 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외근을 많이 나가는 일을 했어요. 외부 비즈니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디를 갈 때 동선을 이제 짜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회의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에서 여의도에서 미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찍 가가지고 여의도 근처 한번 임장도 하고 그리고 회의 끝난 다음에도 또 혼자 또 임장도 해보고 그 동네를 임장이 그리고 즐거워요. 그거를 어떤 뭐 해야 되는 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 지역에 가서 부동산 만나서 얘기하고 저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그래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좋아하시잖아요. 또. 네, 좋아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싫다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냥 얘기하면은 잘 해줘요. 그러면서 막 이 동네 설명 막 해주시는 할아버지들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한 얘기하고 듣고 오고 그러니까 어디 일 때문에 갈 때 동선을 설정해서 한 번에 가서 이제 같이 보는 일을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일 하면서 집중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서 한 11시까지 이런 시간에는 정말 일만 해요. 그때 좀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요새 막 몰입 이런 게 인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 일할 때는 좀 바짝 하고 그리고 아닐 때는 이제 또 저녁 시간 뭐 퇴근 좀 일찍 하고 할 때는 남들 놀러 다닐 때 가급적이면 부동산 임장 가고 이제 여자친구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만나고 할 때도 항상 아파트 단지로 가요. 산책을. 원망을 많이 들었죠. 어디 뭐 좋은 데 가자고 할 때 저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구경 가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공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 단지 구경하고 뭐 그쪽 부동산 같이 가서 뭐 얘기하고 모델하우스 나오면은 모델하우스는 거의 요새는 잘 안 가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는 게 취미였어요. 재밌잖아. 아, 데이트가 네, 모델하우스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일이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취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당장 돈이 없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압구정을 못 사요. 그래도 압구정 가가지고 구경할 수 있잖아요. 구경하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강남 쪽 압구정 건너편에 또 압구정 로데오 거리도 있고 그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압구정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너무 빨리 간 거 아니에요, 압구정을? 아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압구정도 지금 비싸죠. 5년 전?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한양 아파트 1차가 20평대가 8억이었어요. 8억. 지금 20억 넘었더라고 보니까. 제일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불과 한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 8억일 때 그게 전세가 5, 6억 했으니까 압구정을 한 2, 3억 갭이면 살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 데이트를 이제 지금의 와이프분이 되셨으니까 아, 데이트를 그때 막 임장 가고 아파트 단지로 가면 볼멘 소리도 좀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는 뭐 그 정도 대단한 투자가들은 아니지만 저 말고 다른 유명한 투자가들을 봐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너는 운이 좋아서 쉽게 돈을 번 거 아니냐.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억울한 게 그 사람들이 노력 안 할 때 우리는 시간만 나면은 그런 코스로 다녔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길 있잖아요. 돈이 생기면은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사야죠. 예를 들어서 차도 중요해요. 차 없으면은 생활이 힘드니까 저는 돈도 쓸 땐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사야 되는 거는 여유가 생겼을 때 사야 되는 거는 자산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자산. 부채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사야 되는 거고. 감가되는 것들. 네, 감가되는 것들.
상승 하락 다 겪어보셨으니까요. 네. 20년 전부터. 그러면 이번 상승장 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불인이 분들이. 네.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길어야 이제 5, 6년이겠죠. 14, 15년도부터라고 해도 그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급하게. 예, 되게 초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재테크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일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재테크는 평생 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예, 직장인이 뭐 자기 선택인 거잖아요. 그냥 월급 받아서만 사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은 결코 여유로운 삶이나 부자가 되긴 좀 힘들어요. 아주 뭐 직장인에서 뭐 성공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지만 직장인으로 살면서 투자를 반복하고 지속한다 그러면은 뭐 엄청난 부자까지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뭐 스타트업 기업에서 성공하고 그 정도까지의 부자는 안 된다 그래도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는 거죠. 특히 요번처럼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할 때 실행하시는 그 용기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좋은 그 가이를 따서 드시고 있는 거고,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코스피 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호랑이님 알고 계셨죠? 네. 작년에 코스피 지수 20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많이 샀어요. 돈이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왜냐하면은 그 전에 주식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라 그래도 안 사, 사람들이.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 음마아파트가 뭐 14억 갔던 게 막 7, 8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금매로 막 6억대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건 매매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겁나서 또 못 사요. 사야 되는 걸 알아도 못 사요. 실행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이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고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승장을 놓쳤다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언젠가는 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내공을 키워야 되잖아요. 내공을 키우는데 뭐든지 무리하면 안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뭐 회사 일도 회사 일이고 투자도 투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만 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너무 편하게만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내 능력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할 때가 되면은 투자해줘야 돼. 그냥 너무 조심해가지고 공부만 해.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투자를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용기를 내야 돼. 다만 그 용기를 낼 때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물건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번에. 잘 되면 되게 좋은데요. 안 되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투자하고 할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건 투자하지 말고, 특히 투자 초기에는 내가 10개 투자 개수가 너무 많다, 뭐 2-3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1개를 투자하든가, 약간 보수적으로. 그리고 항상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1억이 있다 그래도 1억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8천만 원만 넣고 2천만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되게 공감이 되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불인이 시절에. 네. 집중적으로 몰빵. 세상이 내일 끝날 것처럼 오늘까지 다 등기를 쳐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수습하느라. 그래서 뭐 잘 됐죠? 굉장히 잘 된 것도 있고 꼬라 박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